세상에는 피하고 싶은 만남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게는 바로 시어머니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은 무거웠습니다. 단 이틀. 남편은 겨우 이틀이라고 말했지만 제게는 지옥 같은 영원의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대화는 제 삶을, 제 가정을, 그리고 제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살인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박서연입니다. 2개의 학위를 가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했습니다. 제 삶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지만 치명적인 첫사랑은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남자 지우는 유부남이었고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그는 차갑게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아들 하준이를 혼자 낳았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아버지의 폭언 속에서 버티던 제게 남편 민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정비사였고 학벌이나 배경은 저와 비교할 수 없었지만 하준이를 친아들처럼 아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저의 시어머니는 결혼 첫날부터 저를 애 딸린 굴러온 돌이라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오직 성공한 첫째 아들, 지훈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늘 뒷전이었죠.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지훈이 바로 남편 민준의 친형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서울의 밤은 넌사인으로 화려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안식처였던 마포구의 아파트. 오늘 밤 그곳에는 불청객이 와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남편 민주는 전화기 너머로 미안한 목소리를 냈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어. 딱 이틀 만이야. 이틀. 그 짧은 시간이 서연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다. 지난 5년간 시어머니가 쏟아낸 가시돋친 말들이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애 딸린 여자가 어디서 감히 우리 민준이를 차에가. 네가 낳은 그 애 정말 우리 핏줄 맞니? 서연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디지털 도어록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삑, 삑. 문이 열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불길하게 들렸다.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아이들은 친정어머니 댁에 가 있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아이들이 할머니의 독서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닫힌 거실 문틈으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시어머니와 남편 민준의 목소리였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다. 그저 욕실로 가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이름, 지훈이 남편의 형이자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첫째 아들,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아주버님이었다. 그 이름이 왜 지금 이토록 은밀한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걸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문에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아내 박서연이 낳은 하준이, 걔가 사실은 지훈이 아들이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 아주버님. 하지만 서연에게 그 이름은 다른 의미였다.
수년 전 그녀의 세상을 장밋빛으로 물들였다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첫사랑. 그녀를 임신시킨 채 매정하게 버렸던 바로 그 남자. 그가 남편의 형이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벽에 기대어 버텼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형수님이랑 형이 왜 우리 결혼식에도 안 왔는지 이제 알겠네. 서연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군. 민준의 목소리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쉿, 조용히 해. 그 여자가 들으면 어쩌려고.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은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만났던 여자야. 돈이나 뜯어내려는 꽃뱀인 줄 알았지.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하는데 내가 기겁해서 떼어냈어. 그런데 그걸 네가 덥석 물 줄 누가 알았겠니? 거짓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돈을 요구한 적 없었다. 오히려 그가 낙태 비용을 내밀며 아기를 지우라고 협박했다. 서연은 그와의 관계를 증명할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려 친자 관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그 모든 모욕을 견뎠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있었다. 민준에게 자신을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건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지금 지훈이네가 애가 없어서 힘들어하잖니. 형수님 되는 유진이가 입양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왜 남의 집 애를 데려와? 우리 핏줄이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한술 더 떴다. 그러니 우리가 하준이를 데려오는 거야. 어차피 지훈이 아들이니까. 너희한테는 딸 하윤이도 있잖니. 아니면 또 낳으면 되지. 네 마누라는 애는 잘 낳잖아.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아들을, 살아있는 내 아이를 물건처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자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차갑게 식었던 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이것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자신이 서 있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세요? 하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내가 5년 동안 키웠다고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섞여 있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강하게 반항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 쳤다. 내 아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을. 넌 그냥 내 형 뒤치다꺼리나 한 거야. 이 일은 네가 도와줘야 해. 그 여자를 나쁜 엄마로 만드는 거지. 양육권 소송을 걸어서 친권을 뺏어오는 거야. 내가 변호사도 다 알아봤어. 네가 법정에서 네 아내가 애를 학대했다고 증언만 하면 돼. 서연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악마였다. 아들을 이용해 다른 아들의 가정을 지키려는 괴물. 그리고 그 계획에 자신의 남편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펌에 입사했던 25의 박서연. 그녀는 자신감이 넘쳤고 미래는 밝아 보였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무관심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남자에게는 결코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 엄마처럼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일에 매달렸고 스스로를 단련했다. 동료들의 숱한 대시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철옹성 같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지훈이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다정했고
유머러스했으며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줄 아는 남자였다. 지우는 마치 로맨스 소설의 주인공 같았다.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깜짝 선물, 새벽까지 이어지는 감미로운 통화. 그는 서연이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온전히 자신을 내던졌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명백한 신호들을 놓쳤다. 그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항상 바빴다.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을 소개해주지 않았다. 서연은 그저 그가 너무 바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자신들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기에 신중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거짓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주를 확인했을 때 서연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 그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예쁜 상자에 테스트기를 넣어 그에게 건넸을 때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기쁨이 아닌 경악과 분노를 보았다. 그는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제정신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우리 아이잖아. 우리 사랑의 결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비웃었다. 사랑? 착각하지 마. 넌 그냥 재미였어. 내가 결혼한 거 몰랐어?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가 내민 것은 축하의 꽃다발이 아니라 낙태 수술 비용이 든 차가운 봉투였다. 이 애는 태어나면 안 돼. 내 인생을 망칠 셈이야. 장인어른이 알면 너도 끝장이야. 그는 낯선 사람처럼 차갑게 말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몇 달 동안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괴물만이 서 있었다. 서연은 병원에서 아이를 갖기 어려운 몸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하준이는 어쩌면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못 지워. 이 아이, 난 낳을 거야. 그녀의 단호한 말에 지우는 더욱 거칠어졌다. 네가 뭘로 키울 건데? 이 사회에서 미혼모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네 아들은 손가락질 받으며 자랄 거고 널 평생 원망하게 될 거야. 그의 저주는 현실이 되는 듯했다. 그의 협박과 회유에도 서연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법률가답게 냉정하게 대처했다. 좋아. 그럼 계약서를 쓰자. 나는 당신을 아이 아버지로 밝히지 않고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겠어. 그 대가로 당신은 평생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 아이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거야. 지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자신의 명예와 경력을 지키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그들은 공중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영원히 헤어졌다. 그날 이후 서연의 마음속에서 남자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세상 모든 남자는 아버지나 지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다. 그 아이가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다. 하준이가 태어난 후 지훈의 저주처럼 현실은 지옥 같았다.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는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었다. 어디서 애비도 모르는 자식을 데려와. 견디다 못한 서연은 집을 나오기로 결심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결혼을 권했다. 서연아, 혼자서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착하고 성실한 남자가 있어. 한번 만나보렴. 그 남자가 바로 민준이었다. 민준은 서연의 학벌이나 과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까칠했던 하준이의 마음을 진심으로 열게 했고 서연의 상처를 묵묵히 보듬어 주었다.
서연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하준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래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다. 민주는 다정한 남편이자 좋은 아빠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산이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았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손주인 하준이에게조차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딸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쯧쯧, 하나는 남의 자식, 하나는 누굴 닮았는지 우리 집안과 전혀 안 닮았네. 시어머니의 독설에 서연은 상처받았지만 민준을 위해, 가정을 위해 꾹 참아왔다. 민준은 어머니 앞에서는 딸 작아졌다. 형과 비교당하며 자란 탓에 길을 펴지 못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시댁과의 교류를 최소화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비밀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증오는 단순한 며느리 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아들 지훈의 치부를 덮기 위한 끔찍한 방어 기제였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민준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있었다. 그가 자신을 온전히 믿어줄까? 혹시 어머니의 거짓말에 넘어가 자신을 의심하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결심했다. 지금은 나서지 않는다. 적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방역해야 한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었다. 두 아이의 엄마, 박서연이었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싸울 수 있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잠시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왔어? 피곤했겠다. 어머니는 주무셔? 서연의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에 민준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아니, 거실에 계셔. 당신이랑 할 얘기가 있다고. 그는 말을 흐렸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은 옷을 갈아입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피곤한데 무슨 할 얘기? 내일 해요. 나 먼저 씻을게. 그녀는 민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지금 그의 눈을 보면 모든 감정이 폭발해 버릴 것 같았다.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눈동자. 서연은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시어머니는 분명 자신을 떠보기 위해 민준을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반응을 살피고 있겠지. 서연은 생각했다. 아주버님, 지훈의 아내 유진.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을까? 시어머니의 말로는 입양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끔찍한 계획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유진이라는 여자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서연과 민주는 한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서연은 잠든 척 눈을 감고 민준의 기척을 살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뒤척였다. 그 역시 괴로울 것이다. 한쪽은 어머니, 다른 한쪽은 아내와 아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짐작이 갔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동정할 수 없었다.
이 싸움에서 그가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만 믿어야 했다. 날이 밝으면 그녀는 움직여야 했다. 변호사인 대학 동기에게 연락해서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아주버님 지훈의 아내 유진에 대해 알아봐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연에게 아침상을 차리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묵묵히 밥과 국을 준비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밥을 깨작거리며 서연을 쏘아붙였다. 애 엄마라는 사람이 주말 아침까지 늦잠이나 자고, 이러니 우리 민준이가 밖에서 고생만 하지.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 순간 민준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엄마, 그만하세요. 서연이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면 애들 보느라 힘들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머니의 말에 민준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서연 역시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한편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유진은 잠에서 깼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편 지훈은 이른 아침부터 회사 일로 나갔다. 완벽한 남편,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쇼윈도 부부와 다름없었다.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그들 사이에 빈 공간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유진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수년간 온갖 노력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최근 그녀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굳이 혈연이 아니더라도 사랑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시어머니에게 입양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어머니는 뜻밖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어디 근본도 모르는 애를 우리 집에 들여. 그리고는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날 오후 유진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엄마와 두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오빠와 여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엄마에게 무언가를 신나게 설명하고 있었다. 엄마는 다정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다. 특히 남자아이는 어딘가 낯이 익었다. 누구를 닮았더라. 한참을 생각하던 유진은 하고 짧은 탄성을 질렀다. 시댁에서 사진으로만 봤던 시동생 민준을 꼭 닮아 있었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동서인 박서연일까? 유진은 이상한 이끌림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유진이 말을 건네자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는 민준 씨 형, 지훈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의 소개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필이면 지금 여기서 마주치다니. 서연은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죠? 차가운 서연의 반응에 유진은 당황했다. 아니요. 그냥 우연히 뵙게 돼서 인사드리려고요. 저희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네요. 유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악의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순수한 호기심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바로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친정어머니였다. 서연아, 큰일 났다. 내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하준이를 데려가려고 해. 웬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냐며 행패를 부리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올 것이 왔다.
시어머니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유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은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시어머니,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뺏으러 갔어요.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면 지금 저랑 같이 가주세요. 가서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서연의 친정집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시어머니는 하준이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기며 소리치고 있었다. 이 애는 내 손주야. 네가 키울 자격 없어. 친정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하준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서연은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 아들한테서 손 떼세요. 유진은 그 끔찍한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내 손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며 왜 동서는 저렇게 필사적인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네 아들, 이 애는 내 큰아들, 지훈이 아들이야. 이 사기꾼 같은 년, 감히 내 아들 씨를 훔쳐서 다른 아들에게 시집와. 시어머니의 폭언은 주변 사람들까지 모여들게 했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하준이가 남편 지훈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시어머니가 입양을 반대했던 이유, 그리고 동서가 자신을 경계했던 이유까지. 남편이,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과거에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저 아이라는 것. 유진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발. 유진의 등장에 시어머니는 잠시 주춤했다. 유진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건 오해야. 내가 널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제 남편의 과거를 덮고 이 아이를 상처 입혀서 저에게 주시려고요. 이게 저를 위한 건가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어리숙한 재벌가 딸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여자로서 짓밟힌 자존심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준이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널 힘들게 못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동서, 아니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때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민준과 지훈이 현장에 도착했다. 지훈은 아내 유진과 자신의 아들 하준, 그리고 서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가 하준이를 떼어놓고 서연의 곁에 섰다. 엄마, 여기서 끝내요. 더 이상 우리 가족 괴롭히지 마세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이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표정으로 허망하게 주저앉았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유진은 지훈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회사에서의 위치,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기회까지. 그는 장인의 회사에서 쫓겨났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했다.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완벽한 아들의 세계는 그녀 자신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민주는 처음으로 형과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정을 온전히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다. 서연은 민준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비록 유약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가족을 선택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더욱 단단한 부부가 되었다. 민주는 하준이의 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아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아버지가 되었다. 하준이는 더 이상 누구의 아들인지 흔들릴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아빠 민준과 엄마 서연이 있었다. 유진은 이혼 후 오히려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보육원 봉사활동을 계속하며 아이들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녀는 서연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가끔 유진은 하준과 하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 되었다. 유진은 하준이에게 좋은 이모가 되어 주었고 하준이는 그런 유진을 진심으로 따랐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의 가족과 유진은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민주는 하준이와 함께 신나게 공을 차고 있었고 서연과 유진은 벤치에 앉아 하윤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서연은 문득 생각했다. 완벽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으로 맺어져야만 가족일까? 아니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피보다 진한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족이었다. 결국 시어머니의 끔찍한 계획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대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형 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욕심이 만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유진 씨는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아들 하준이는 이제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민준의 완전한 아들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당신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